네, 안녕하십니까. LS증권에서 방산 우주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최정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유럽 방산 ETF를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번에 ETF 디지털 마케팅 본부의 박지환 차장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신탁운용 에이스 ETF에서 ETF 디지털 마케팅 업무하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방위 산업 국내도 좋았고 그리고 유럽도 좋았고 사실은 다 지금 업황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테마라 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조금 어떤 이유에서 좀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뭐 지역이나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어쨌건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시기를 첫 번째로 꼽자면 아마 트럼프 당선이 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 11월 정도부터 뭐 주가가 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방위 산업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만든 방위 산업의 황금기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 영향이 컸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지난 2월로 좀 돌아가 보자면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회담이 또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설전도 벌이고 뭐 비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회담이 좀 종료가 됐는데 이때 사실 뭐 젤렌스키도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젤렌스키보다도 더 위기감을 느낀 거는 뭐 주요한 유럽 국가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아무래도 안보적으로 더 위기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뭐 유럽이 기존에는 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좀 영향을 좀 의존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자주 북방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 이후에 뭐 유럽 주요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고 뭐 동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국가들 역시도 방위비 증액을 이제 공식화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뭐 전체적인 글로벌 방위 산업을 좀 주목하게 된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알래스카에서 회담이 있었죠,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 서로 만난 게 휴전이 아니라 좀 종전을 원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휴전을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런 우크라이나 쪽에서 다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전을 원했다라는 것은 유럽이랑 그리고 미국이랑 기본적으로 스탠스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끼리의 재무장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안보 파트너로 지금 껴서 계속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만든 방위산업 황금기 저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부분도 이제 방위 산업이 조금 주목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도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국가, 여러 지역에서 뭐 다양한 작은 분쟁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부터는 또 중동 이슈가 굉장히 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뭐 하마스와 이제 교전이 시작이 됐지만 뭐 최근에는 이란과도 싸우고 최근에는 또 카타르에 있는 뭐 하마스 지도부까지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불거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조금 옮겨와가지고 뭐 인도랑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고 이건 또 이제 트럼프가 중재하기도 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뭐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있으면서 요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안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지 않았나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60년에서 70년가량 거의 뭐 평화의 시대가 지속됐는데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의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또 성장을 이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주식이라든지 네. 모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시계열이 있어 왔잖아요. 뭐 단극 체제였다가 다극 체제였다가 단극 체제였다가 다극 체제였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항상 좀 존재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위 저희 이제 학교에서 생각해보면 반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교통 정리를 중심이 있으면 잘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각 국가들에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을 위한 그런 외교 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특히 유럽 방산 조금 주목받는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네, 뭐, 방위산업에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2B나 B2C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뭐, 기업 대 기업이나 기업 대 소비자로 사업을 하지만, 방위산업은 이제 B2G 사업으로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이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예산, 뭐 군사비나 방위비가 되겠죠. 요 예산이 확장되고 축소됨에 따라서 방위산업 업황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92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군사비 지출 추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2000년부터 뭐 최근까지 꾸준히 좀 방위비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0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이제 중동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방위비 지출 추이가 좀 증가하면서 미국 중심의 이런 방위비 지출 증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대에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주춤을 했다가 다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 한 2년가량 이제 방위비 지출 추이를 보면은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 유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이제 방위비 증가 트렌드 자체는 이제 유럽이 이끌고 있다. 저희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위산업 시장이 좀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뭐 유럽, 뭐 한국, 중국, 일본 이 정도일 텐데 실제로 이제 규모 순위를 좀 나타내 보면은 뭐 미국, 유럽,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럽의 방위비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유럽을 주목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대비해서 2029년까지 방위비 증가폭이 거의 한 145% 정도 이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성장률을 또 보기 마련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좀 유럽 쪽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차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죠. 뭐 제 자료도 그렇고, 뭐 많은 자료에서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함의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목을 못 받았던 산업이고, 뭐 10년, 넣을 때는 20년 정도 주목을 곧 받지 않다 보니까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B2G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B2G 사업이니까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도 그 설비를 돌릴 수가 없었고 그 설비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성장주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성장주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예산 그런 거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매출도 증가하게 되겠죠. 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지금 유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사실 또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이제 나토에서 방위비 5% 네. 인상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집권 1기 때부터 방위비 증액을 굉장히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나토를 탈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고 뭐 또 최근에는 유럽이 다시 하겠습니다. 유럽이 안보에서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지속을 해왔는데 2기 역시도 취임하고 나서 똑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럽 내부에서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재침공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재무장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6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GDP 대비 방위비가 2%일 때는 거의 예산이 한 660조 정도 되었다가 5%까지 증액을 하게 된다면 1,500조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증액분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880조에서 900조가량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대비 거의 2.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 방산이 물론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 유로피안 어떻게 보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유럽 현지에서 구매 비율, 원가율을 높이고자 한 게 계속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많은데 뭐 설비를 유럽 내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말씀 주신 바이유로피안 정책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바이유로피안 정책 뭐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방위산업 관련 무기나 장비들을 구매를 할 때 유럽 내에서 생산된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자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내부 조달 목표가 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 60%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이 정책이 잘 시행만 된다면은 뭐 향후에 나중 미래에 이제 유럽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무기의 절반 이상은 유럽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완제품 원가의 65% 이상을 유럽 국가 부품 을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유럽 내 밸류 체인들을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의 조항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유럽은 무기를 사고 팔고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공급망이나 밸류 체인들까지 같이 좀 육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정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인메탈이라는 기업이 요 바이유러피안 정책의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라인메탈은 이제 미국산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자국 내 생산 라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포탄 생산량이나 뭐 BAE 시스템 같은 기업들 역시도 이제 포탄 생산량을 늘리면서 요 바이 유러피안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국내 방위 산업을 분석할 때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바이 유로피안, 그러니까 65% 룰인데요. 이게 유럽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워낙 10년, 20년 동안 침체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파트너사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뭐 국내 다양한 방위 산업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 업체들이랑 같이 재건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시점으로 봤을 때 재무장의 시점을 앞당기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과 그 유럽 방위 산업체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폴란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의 뭐 WB사라든지 뭐 PGZ사 이런 업체들과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해서 뭐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은 본인들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창원 클러스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클러스터를 유럽에선 다시 재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랑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유럽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유럽 방위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유럽 내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러시아의 침공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외신 같은 거를 좀 틈틈이 찾아보긴 하는데 뭐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공식화된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실제 다루고 있기도 하고 뭐 독일의 싱크탱크나 뭐 덴마크의 정보국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네. 기관들 역시도 이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영국에서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향후에 어떤 경로로 또 이제 재침공을 할지 시나리오도 많이 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짧게는 뭐 5년에서
그리고 뭐 길게는 10년까지 보면서 이후에 재충공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를 이제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징병제로 바꾸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좀 포함을 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군 인력까지도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유럽이 이 상황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과거 사례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은 뭐 2008년에 조지아 침공도 했었고, 그 이후에 2014년에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22년에 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또 다시 한번 침공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러시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EU 2030 이런 국방 백서랑 또는 아니면 최근에 이제 에스토니아라든지 또는 폴란드 쪽으로 직접적으로 무인기를 날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있었던 네.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국방 백서에서도 이미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럽의 방위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산업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리스크, 유럽 쪽에서는 심각하게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좀 무기를 사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서 쓰기보다는 내부에서 생산해서 쓰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유로피안 정책 같은 그런 제도화된 정책도 나왔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내부에서 좀 직접 조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생산 라인들이나 생산 시설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K방산과 단순히 좀 비교해 봤을 때 생산 라인 자체가 사실 유럽은 좀 단점이었잖아요. 러전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방위비를 늘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이제 지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 왼쪽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노란 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방위산업 생산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 이제 뿌연 점들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증설하고 있는 생산 시설인데, 거의 숫자가 비견될 정도로 많이 지금 생산 시설들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 부족했던 생산 시설들을 많이 좀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독일 라인메탈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목표 증설 계획을 이제 2017년까지 좀 발표를 했는데, 뭐 탱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300%까지 증설을 시키고, 또 자주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기존 대비 1,500%까지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역대급 증설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뭐 BAE 시스템이나 뭐 레오나르도, 탈레스 같은 기업들 역시도 이제 주문 증가량에 따른 생산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가 정말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국내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설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성장수의 가장 큰 특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유럽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희 ETF가 출시됐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9월 23일 날 유럽방위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약간의 차별화된 ETF를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에이스 유럽방산 탑10 ETF입니다. 뭐 ETF 명에서도 좀 아실 수 있듯이 유럽방산에 투자하는 10종목에 이제 투자하는 ET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방위산업 자체가 특성상 방위산업 하나만 이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공이나 우주, 인공위성 같은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엄선해서 포트폴리오에 방위산업 노출 비중이 좀 높게 유지하려고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방위산업의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12개월 예상 매출 성장률까지 이제 좀 나래비를 해워서 이제 종목들을 좀 구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위산업 수요 확대 국면에서 아무래도 뭐 성장성들을 좀 더 온전하게 담아가기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을 하긴 하지만 매출 비중이 작은 기업들은 좀 과감히 좀 배제를 시켰고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은 이제 저희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뭐 영국의 BAE 시스템, 뭐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같은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고, 뭐 스웨덴의 사브 같은 기업들도 이제 대표 유럽의 방위산업 기업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0종목의 평균 방산 매출 비중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무래도 뭐 방위산업이 좀 더 호황기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비중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저기 담긴 종목 중에서
라인메탈은 사실 모두 다 아시는 이제 독일에 방산한 기업이고, 다소 항공, 다소 에비에이션이랑 사브사라고 한 스웨덴 기업인데, 이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또 네. 다뤘었던 기업이거든요. 다소 항공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항공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아시는 라팔이라고 하는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고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항공도 있고 유도 쪽도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세대 기체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도 쪽에서는 지금 러우 전쟁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니까 조금 반갑네요. 방위 산업 기본적으로는 유럽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재무장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파트너 국가로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쨌든 간에 익스포저가 있어야지 국내 방위 산업체들도 조금 주가가 탄력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중동도 있고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유럽이고 뭐 앞으로는 중동, 뭐 미국, 남중국 이렇게 커져가게 되겠죠. 유럽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